준공 소식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됐지만 그들의 발걸음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았답니다. 왜 우리 아파트부터 그렇게 해놓지? 그래도 다 서민인데 여기다가 그런 걸 적용을 해버리면은 단지가 큰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난리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다 대부분이 그 빌라 살던 분들로 아는데 그런 거 내는 거에 대해서는 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갑자기 생돈 나가는 느낌이니까 실제로 재개발돼서 다 그렇게 돈 나가야 된다고 하면은 누가 재개발을 원하겠어요. 낯선 제도 하나가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모든 기대는 한순간 물거품이 돼 사라지고 말았다는 건데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부과된다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란 무엇일까요? 재건축 추진이 설립 단계부터 준공 인가를 받는 완공 시점까지의 정상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집값이 오른 주변 인상분이나 재건축에 들어간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이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고 50%까지 정부가 환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준공 이후 아파트 가격이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어 초과 이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된다는 겁니다. 재건축 아파트 개발 이익금 환수가 본격화됩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 목적으로 2006년 도입됐습니다. 특히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었던 초과 이익 환수제 등 각종 규제들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주택 시장 침체로 두 번의 유예를 거쳤던 제도가 2018년도를 기점으로 부활한 건데요. 결국 재건축 아파트들은 기로에 놓이게 됐고 부담금 부과가 곧 이루어지는 단지는 매일매일이 걱정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 올려달랬어 집값? 당장 내실 수는 있어요? 없죠. 돈이 어딨노? 없지. 어떻게 내냐고 우리 늙은 사람들이. 집을 팔든지 뭐 정말 큰일이잖아. 한평생 살았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때도 있다는데요. 재건축 부담금은 지역과 단지에 따라 편차를 보입니다. 재건축 사업계획 인가 이후 구청은 예정 부과금을 산출해서 통보하게 되는데 많게는 최대 7억까지 부과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및 경기권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하는 아파트 단지는 20여 곳. 그런데 예정액을 두고 출렁이는 이유가 저희가 있답니다. 처음에 예정액을 2018년 뽑을 때는 저희는 845만 원 나왔어요. 지금 살기가 불편하니까 그 정도 세금을 감수하고도 우리는 할 수 있겠다 해서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1억 3,500이 확정이 돼서 나온 거잖아요, 예정액이요. 3년 후에 주택가격은 다 누구나 예상하지 못하니까요. 이렇게 오를 줄 몰랐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부담 예정액이 통보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업 시작 당시에 예상 이익을 환산한 추정치일 뿐 확정액은 준공 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언제든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까지 7년, 집값 상승에 대한 이득을 보는 것은 맞지만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데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해도 1년에 1,000만 원밖에 못 모아요. 우리가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고 세금을 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무슨 이익이 생겨요? 누가 이익이 발생한 게 없어요. 나는 여기서 살 거예요. 여기서 살 거라고요. 축하 문구가 가득한 플래카드가 걸린 지 2달. 하지만 온전한 축하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답니다. 재건축 조합 연대도 이 법은 제대로 손질이 안 된 법이니까 재정비 되기 전에 일단 유예를 좀 하고 이제 법령을 조금 재정비해서 시행하는 게 낫지 않나. 현재 조합원들도 거의 입주하지 않고 있다는데요. 입주 자금도 마련하기 전에 재건축 부담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지를 받게 되면 6개월 내 납부가 원칙이라는데요. 조합이니까 제가 조합을 부과할 거고 조합이 해산되거나 뭐 이래가지고 조합한테 부과할 수 없을 경우에 이제 조합원한테 하는 건데 조합원이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데 못 냈다. 아파트로 압류를 걸거나 해서 법원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는 거죠. 그러나 예상되는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 논란은 이전부터 있어 왔고 2014년 한남연립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2019년 12월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징수가 미뤄졌던 한남연립은 판결 이후 판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데요. 그런데 비단 서울의 중심가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 상황은 어떨까요? 정치가 나왔는데 엄청나요. 우리가 세대당 약 2억 4천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2억 4천. 주민들이 참 아주 그냥 아연실색을 하는 거죠. 낼 돈도 없고 비상대책위원이 뭐 해갖고 제 조언을 갖다 저한테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는 실정이죠.
처음 통보된 예정액은 2,900만 원이었지만 2021년 약 8.4%가 증가된 2억 4천만 원. 여전히 주민들의 원성이 계속되는 건 준공까지 시간이 한참 남았다는 겁니다. 부담금이 올라갈지 줄어들지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아, 절대 없습니다. 예. 제 초안이 2, 3년 기다리면 아예 없어진다더라. 이렇다면 기다릴 수 있겠지만은 그런 보장이 없는데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볼멘 소리가 아파트를 뒤흔들고 있지만 재건축을 다짐했을 당시 조합원들의 마음은 한마음 한뜻이었습니다. 30년 거의 가까이 살았거든요. 오래된 아파트라서 여기저기 고장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다 고쳐갖고 쓰고 그랬는데 이거 재건축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뭐 돈이 있어요? 돈이 없지 우리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수도 배관, 전기 모든 배관들이 다 낡아진 거예요. 이거 봐요. 땅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땜질 관리 사무실로 땜질을 이렇게 해도 아파트 외벽뿐만 아니라 땅을 가로지르는 실금들은 아파트의 지난 38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집의 내부 상황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단순히 집값을 올릴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누가 뭐 진짜 뭐 집값 올려달랬어? 집 하나 깔고 있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 제가. 근데 자기네들이 다 집값 올려놓고는. 지금 당장 들어올 때 내라 그러니까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그 정부에서 물러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 이사 온 지 뭐 5년 미만인 사람은 세금을 다 붙인다든가 20몇 년 산 사람한테 뭐 부기한 게 있습니까? 그런 형평성을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도입의 의도는 선할 수 있지만 일부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제도에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합니다.